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로 보는 대만 문제,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결과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만의 정치 사상 최초로 민진당이 3연속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입법원, 즉 2회 선거에서는 이 국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집권당이 2회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되기도 했고요. 또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비록 총통에 당선은 되었지만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까지 어떤 대만 대만의 국내 정치적으로 거대한 양당 정치 구도를 이루어서 민진당과 국민당이 대립해 왔는데, 이러한 양당 정치 구도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회에서는 국민당이나 민진당이 모두 이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세력인 민중당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라이칭더 신정부는 앞으로 이런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번 총통 선거는 이 미중 대리전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이 대만 내에서는 이 양안 관계라는 그런 거대 담론보다는 민생이나 청년 세대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높다는 것이 나타났고, 특히 대만 내 여론 지형에서 이 친중 세력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국민당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대화나 교류를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이 정권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국민당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향후 이 대만 내에서는 이 양안 관계 혹은 대만 해협에서의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해법이 상당 기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번 이 총통 선거 전후에 이 중국이 이런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중국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미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그러한 조짐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미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어떤 대만 해협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는 그런 것이 좀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거 전후로 이 대만의 라이칭더 후보에게 이 대만 해협에서 어떤 대만 독립을 추구하면서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좀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이미 선거 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런 것을 보면 이제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할 것입니다. 이제 라이칭더 후보가 차이잉원 정부의 그러한 좀 신중한 양안 정책을 수용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인태 전략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유럽이나 중동에서 분쟁에 관심을 이제 쏟아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만 해협에서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는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계속 할 것이지만, 이 라이칭더 정부가 예전에 천수이벤 시기 때와 같이 무리하게 어떤 양안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충돌이 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진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칭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좀 강경한 독립 노선을 따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대만 독립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라이칭더도 선거 기간에는 기존의 어떤 자기의 논조를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대만 내에서 어떤 중도층의 표를 얻기 위한 것, 혹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국도 당장 어떤 이제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고, 대만 국내적으로도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만 내 여론도 대만의 독립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라이칭더 정부가 취임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차이잉원 정부 때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제 탈중국화 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민진당 정부, 그러니까 차이잉원 정부 8년 동안 이제 양안 간의 그런 대화를 거의 끊고 이렇게 대만을 압박해 왔습니다. 라이칭더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그런 발언을 해 왔는데요. 이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이미 나우루가 대만과의 수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예전에 천수이벤이나 차이잉원 때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그런 관망기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압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군사적인 그런 침공이나 어떤 군사 도발을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는 앞으로 4년 후에 다시 총통 선거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당에게, 중국에게 우호적인 그런 세력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만에 대한 외교적인,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어떤 대대적인 회색지대 전술에 기반해서 대만 해협의 어떤 불안정성을, 긴장감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만 해협의 어떤 그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민진당 때문이다 라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에 대한 그런 압박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에게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였던 그런 중국의 행위가 어떤 대만 해협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을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제는 그 범위를 대만 해협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대만 해협의 그런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그러한 어떤 관여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혹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떤 북한 문제 혹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서서 대만 해협으로까지 옮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점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우선 내부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그런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만 해협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이제 대만 문제를 더 이상 양안 간의 문제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대만이나 주변 인근에 있는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한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군사 역량을 고려해서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하는 그런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이제 영내에 있는 이제 협력국과 소통을 강화해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명 한반도 안보를 이제 유지해야 하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입장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 차를 충분한 논의 없이 부각된다면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이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 또 대만 해협과 한반도 위기가 어떤 상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만 해협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이에 기반해서 어떤 한국의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국들과 동맹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한 그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혹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이 지역 평화와 평화 공존에 기반한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중 간에는 대만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것을 내정의 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한국이 이런 대만 해협의 안정이나 평화를 지지한다는 그런 식의 지역 평화와 평화 공존에 기반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기반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한중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만과의 어떤 학술 교류나 인적 교류를 확대해서 이 대만 내의 그런 분위기 혹은 대만 해협의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만 정치 내에서는 조금 기존의 양당 대립 구도가 좀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났고, 이미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만의 입장도 대만 문제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만의 어떤 싱크탱크들과의 어떤 교류, 혹은 전문가들과의 그런 교류,
네, 어떤 인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 대만 문제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